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휠을 복원할 때 왜 잘해야 내 목숨이 안전할까요? 휠 복원 하나 하는데 무슨 목숨까지 말하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휠 복원 과정 중 크나큰 문제점이 있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휠 복원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외관 스크래치가 났을 때 수리 복원이 가장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주차 중 인도블록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스크래치 및 사고로 인해서 휠 상처 등이 있을 때 보기 싫어서 다시 새 것처럼 외관 도장을 하는 것을 복원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현재 휠 복원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휠 외관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도장 복원 및 또 한 가지 다이아 커팅, 휠 복원 이 두 가지 타입이 가장 많은데 복원 수리함에 있어 휠 고유의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변하지 않고 잘 복원을 할까요? 아니면 휠의 고유의 성질을 변화시키면서까지 빠르게만 하려고 그렇게 복원을 할까요? 정답은 대부분 업체들이 후자에 가깝게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휠의 안전 스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복원을 하고 있어서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너무 당연시하게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그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휠 복원하는 업체들이 복원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복원 전, 복원 후 이렇게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냥 완료돼서 외관만 깨끗이 됐으면 잘 됐구나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우리는 휠만 그 전보다 깨끗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지불하고 내 휠이 어떻게 됐는지는 거의 모든 고객님 관심 없죠. 하지만 그 과정 중 큰 문제점이 있기에 이런 업체에서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재현을 해본 것입니다. 업체에 가서 같이 해보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영상입니다. 다른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도장을 다시 한다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오늘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산소로 이렇게 지지고 하면 기존 도장을 태우면서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될까요? 저 휠은 도장만 4겹을 입혀서 하는 스퍼터링 도장 방식입니다. 휠로 도막 두께가 매우 두꺼운 휠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 대부분 방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온의 산소로 마구 열을 올려서 휠의 온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그 도장을 벗겨내고 있죠. 저렇게 휠의 온도를 가하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휠에 열을 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일반 고객님들이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휠을 직접 만지고 복원하는 기술자들은 절대 왜 하면 안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휠에 대해서 기술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 중에 기본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냥 깨끗하게만 복원하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배우고 바로 오픈해서 그냥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휠의 전문가라고 휠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휠 방리를 못 한다고 그 이유가 비싸고 그래서 산소로 그냥 휠을 지져서 손상시키는데 이걸 당당히 영상으로 내보내는 게 참 대단하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럼 왜 산소로 절대 기존 도장을 태우거나 벗기면 안 되는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휠을 만드는 공정 중 주조 공정이 있습니다. 붕어빵처럼 상형, 하형, 금형에서 알루미늄 용탕을 주입해서 주조를 하고 나면 엄청난 열에서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6시간 동안 고온을 가하고 또 냉각을 시켜서 다시 열 처리, 또 약간 낮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긴 시간 동안 거치게 됩니다. 이 공정이 휠의 가장 중요한 열 처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3가지를 결정합니다. 더 많겠지만 첫째, 경도, 즉 휠 표면의 긁힘, 찍힘, 마모 또는 외부 압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얼마나 단단하게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두 번째, 연신율입니다. 자동차 휠 소재가 파괴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기계적 성질입니다. 휠이 주행 중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지지 않고 변형을 흡수하고 버틸 수 있는 재료의 끈기, 즉 연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인장 강도입니다. 휠 소재가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 그 힘을 인장 하중이라고 하는데 인장 하중을 받을 때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최대 응력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의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고 고속으로 빠르게 주행 시 발생하는 강력한 원심력과 휠의 횡력이라고 하는 옆으로 밀어내는 힘, 버티는 그 휠의 전체적인 뼈대의 강도를 결정하는 게 인장 강도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게 이 열처리 공정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 열처리 기계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큰 설비입니다. 이 기계에서 온도, 시간, 그 세팅을 하나라도 그 잘못되면 생산되는 모든 휠은 추적 관리에서 모두 폐기해야 되고, 자동차 조립 공정에 유입됐을 때 추적 관리에서 모든 그 휠은 리콜 등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열처리 공정을 거친 휠을 또다시 고온에 열을 가한다? 이건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인대 파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많이 쓰고 무리하게 했을 때 인대가 손상되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휠에 강압적으로 고온에 그 불을 찢어대고 그러면 사람과 같이 인대 등이 손상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휠에 물성, 기계적 성질이 있는데 모두 엉망이 되고 고유의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휠의 강성 자체가 떨어져서 혹시나 고속 운전 시 휠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사고죠. 현대에서 그랬다면 모든 차 다 리콜입니다. 이 정도면. 휠은 분명히 생명과 연결되는 안전보안 제품이고, 안전보안 제품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부품입니다. 산소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깨지겠지, 이런 경우 못 봤어. 에이 설마 내 차가 그러려고. 네, 그러실 수 있죠. 뉴스에 나오지 않고 보지 않아서 차량 화재 건도 1년에 몇 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뉴스에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휠은 사고 시 충격에 의해서 그랬겠지 하면서 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죠. 0.1%, 0.01%, 그 확률이 나한테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요? 한 번은, 아니 몇 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건업체들이 부적합한 공정으로 작업하면서 6시간 만에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7만 원 해드려요, 이러는 게 현실이죠. 이런 영상을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정상인가, 휠에 대해서 뭘 알고 보건 전문가라고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 황당함에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겠지만 다음번에는 이 휠을 가지고 신뢰성 테스트, 즉 휠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충격 테스트인데, 정규 스펙을 가지고 충격을 가했을 때 이 휠이 정말 안전한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영상을 좀 올리고, 이 다음 회차에는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